금호타이어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1.2% 증가했고요. 영업손실 32%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1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41.2%가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는 43.3%가 증가했습니다. 한 2.2% 정도 더 증가를 해가지고 매출 총이익은 23.1%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판매관리비가 7% 증가해가지고 영업손실이 321억 원인데 전년도보다 한 40%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는데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더 나오는 것으로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재고가 줄었다 그러면은 영업손실이 더 크게 났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스루풋 회계로 보면은 스루풋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5.3%로 매출 원가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를 했죠. 이것을 봐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그렇게 추론을 1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이 36.6%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1.5%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고자산의 증가는 이 스루풋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은 31.3%가 증가했습니다. 생산성이 0.04포인트 상승해가지고 영업손실 402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80억 원이 더 손실이 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연말 그러니까 기초 재고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0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스루풋 분석을 해서 1번 CSM 매출원가 재료비와 2번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을 해서 말하자면은 재구성을 하면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45.3%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31.3%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가 40.6% 증가했는데 총 제조비용의 비율로는 0.8%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원재료가 재료비가 상승했다. 이렇게 또 2차 추론이 가능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2차까지 추론을 보면은 원재료 가격은 한국 타이어 할 때 미리 소개했습니다만은 평균 인상률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료 비율이 59.6% 아니 59.9% 60%에 가까운데 가격 인상 압박은 15.7%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 타이어보다 재료 비율이 더 높거든요. 이것은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호 타이어가 운영 비용은 적게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타이어는 운영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그게 낭비냐?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운영 비용 쪽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한국 타이어의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이미 한국 타이어 할 때 비교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금액이 뭐냐 그러면은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가액입니다. 그러니까 금호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하고 유사하게 전체 재고 자산을 말하자면은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는 미착품을 뺐죠. 근데 여기서는 미착품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이걸 보면은 원래 이 매출원가 계산하려면은 요게 이제 비성분에 표현될 때는 마이너스 200억이 되는데 마이너스 900억
900억 원이니까 700억 원의 매출원가를 내려서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영업이익이 더 나오도록 그렇게 의도적인 조정을 하는 기준을 가져가고 있다. 왜냐 그러면은 원재료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니까 원가 회계 선식에 세뇌되어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체 재고 자산을 가급적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과를 왜곡하는 거고 광의적으로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분식회계 분야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한국타이어는 이걸 빼먹었는데 금호타이어는 여기까지 잘 공시를 했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 맞춰야 되겠죠. 공인회계사도 현금 흐름표 기준 가지고 아마 맞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는 어쨌든 맞춰야 될 것입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2,70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4.9% 증가했고 직원 수는 675명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생산시설을 좀 또 증가시키지 않았느냐, 증설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3분기까지 평균 임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8.3%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6,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한국타이어가 한 9천만 원 선이었죠. 그러면은 이런 큰 같은 업종에서 이렇게 임금 차이 격차가 심한 경우가 있느냐. 이래서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중국 자본한테 맥힌 결과가 아니냐. 옛날에 금호타이어 있을 때도 이 정도 선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인프레 때문에 많이 올려주긴 하는데, 2022년도 많이 좀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 거꾸로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제가 대부분 만든 거를 중국으로 수출한다. 이전 가격을 싸게 해주는 것 같다. 이런 이전 가격인 게 영어로는 트랜스퍼 프라이스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중국에 관련 있는 그런 회사가 또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좀 적자를 보더라도 저쪽에서 흑자가 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전략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인건비는 이 한국타이어보다 3천만 원 정도 낮아가지고 일할 맛이 나겠냐. 그러면은 한국 사람 종업원들이 나간다고 그러면은 혹시 요거는 상상 소설인데요. 중국인들을 채용해서 중국보다는 6,300만 원 받으면은 한국에서 많이 받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을 했을지도 모르지 않겠나. 이런 상상 소설을 좀 써보게 됩니다. 그런데 운반비 및 선임이 108.5%나 크게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컨테이너 운임이라든지 벌크선 운임도 크게 2022년도에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봐서는 금호타이어가 중국 자본한테 넘어간 이후로 대부분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는 거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운반비 및 선임이 크게 증가한 거로 봐서는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수출한 게 있겠죠.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슬픈율은 또 하락을 했어요. 여기 이제 한국 타이어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하고 같은 논리로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추론 도구로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으로 한번 회전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하는데 매출원가 자체도 한 707억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정상적으로 이 매출 예측을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아마 오차가 심할 겁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2,700 아니 2조 7,500억 정도 한다고 봐지고, 이 경우에 적자가 그 119억 정도 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16% 재고가 증가한다고 봤을 텐데요. 그러면 적자 전환을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겠냐? 1%만 매출을 더해 보면은 아마 그 손익분기점에 조금 넘는 24억 흑자를 내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꾸로 16%를 감소하면은 적자는 무려 583억 원으로 크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에 아주 그냥 그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골치 아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대부분 재고를 아마 증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재고를 줄여라는 압박은 있다 하더라도 못 줄이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을 한 표로 표시한 거고요. 스루푸스로 이 계획을 해본다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겠냐 그러면은 2조 7천억 정도 하면 된다. 그래서 2조 7천억 선으로 그 제한 가격을 내는데, 그대로는 그게 안 되니까 뭐 마진율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진율은 그대로 하더라도 재료비가 26% 정도 인상이 됐는데 5% 정도는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중국 수입선한테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단품 납품으로 비유해서 하면은 276만 3천 원에 단가 계약을 하자, 이렇게 견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깎아가지고 275만 원에 또 한다. 이렇게 돼도 역시 적자는 적자인데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흑자를 내려 그러면은 아까 원가 회계는 1%만 매출을 증가를 시켜가지고 흑자로 전환을 시켰는데, 이 스루프상으로는 재고 회진율을 1.1% 증분시키는 거로, 그렇게 되면은 매출 효과는 281만 원 선이 돼가지고 영업이익은 24,000원 남는 거다. 100만 원 돈으로 환원한다 그러면은 240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재고를 1.1%를 또 감소한다면 이게 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갭이 274억 원 정도나 되는데, 아마 이 범위 내에서 연말 결산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1645원이 떨어졌는데 장부 가격 대비 132% 선입니다. 제 생각에는 금호타이어는 장부 가격 이하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를 보면은 싱웨이 코리아가 45% 가지고 있고요. 우리은행이 7.78%, 산업은행이 7.43%, 외국인이 4.1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금호타이어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금호타이어가 흑자를 내려 그러면은 오늘도 내일도 재고 회진율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